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2월 3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대부분의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소강으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 사실 기관하고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팔고 나갔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개인들이 엄청나게 그 물량들을 사들이면서 삼성전자가 11% 오르는 건 제가 아마도 처음 본 것 같아요. 10% 넘게 올랐고요. 전체 주가도 많이 올라서 거의 5,300 가까이 갔죠. 그래서 아마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반도체 전략 설비 AI 요걸 하나로 묶어서 갔습니다. 오늘은 특이하게도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랜드 사이클 혹은 메가 사이클의 주요 플레이어들, 주요 테마들이 한데 묶여서 갔죠. 반도체 전략 설비 AI 이렇게 묶였네요. 이제 드디어.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고 D램도 지금 100% 넘게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가격하고 핸드폰 가격도 따라서 오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올랐고요. 나머지 반도체 업체들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한다라는 거의 공식적인 이야기가 나왔죠. 그동안 소문으로만 돌고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왔고, 그 지금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와 관련해서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100만 개의 위성을 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주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전력원으로 뭘 쓰겠다? 태양광을 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게 이 양반은 참 되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실현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스페이스X가 XAI를 인수하고 동시에 IPO를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르테미스 2가 2월 6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사창이 열리죠. 발사창이라는 게 뭐 물리적으로 창문이 열리고 이런 게 아니라요. 시간대가 달로 무엇인가를 발사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큰 별일이 없으면 2월 6일 근처로 발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스페이스X 쪽이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지금까지 주목을 받았던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제법 많이 올랐고, 그렇지만 실제로 보시게 되면 그런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수혜 종목들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고 나서 잘 고르십시오. 우주항공 스페이스X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종목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잘 보시고 나서 잘 고르시고 가시라 말씀드리고요. 자, 3차 상법 개정하고 주가 누르기 방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주가 누르기 방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상속 증여 관련되어서 주가를 지나치게 낮추어서 상속 증여를 약간 좀 편법으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정책적인 제재를 할 건지 아니면 법이 잘못된 건지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고, 약간 뭐 진보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상속과 증여세 뭐 이런 부분들은 사회한테 돌려줘야 되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번 건 번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나치게 많은 상속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편법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없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따져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것에 관련해서 정책들이 변하고 법령이 변하게 되면 지주사 금융주들이 조금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해서 그런 테마를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죠. 오늘도 산표 시멘트 많이 올랐어요. 그죠? 상한가 같죠?
예, 그래서 정치주라고 뭐 조금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계속해서 어느 정도는 가고 있다. 물론 종목 간의 편차가 갈리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3표는 지금 자산주와 정치주 두 가지를 다 예, 수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될 때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또 이제 종전을 위한 뭐 4자회담, 3자회담, 4자회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갔는데 요거는 사실 뭐 뉴스가 나오면 가고 또 뉴스가 안 나오면 수그러들었다가 뭐 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전설기계죠. 이렇게 해서 HD 건설기계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예, 그리고 중소 뭐 건설기계나 모듈러 주택주 뭐 이런 것들이 좀 갔는데 대동 같은 회사들도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라고 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재건 열풍이 시작될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분명히 수혜를 입을 텐데 예, 이름은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서 과연 어느 정도 뭐 저기를 사업권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부정적인 쪽에 가깝습니다. 왜요? 유럽하고 미국이 이미 자본을 상당히 많이 퍼부었고요. 그래서 그 돈을 뽑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은 이미 히토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럽도 사실상 그런 지금까지 퍼부은 그 전쟁 자금 같은 것들을 전후사업, 복구사업을 통해서 뽑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과연 거기에 낄 자리가 있겠느냐? 그건 좀 부정적이고요. 어떻게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으니 러시아에 어떻게 좀 끼어서 러시아 전후 복구에 좀 끼어서 좀 우수리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 거죠. 예. 트럼프가 좋은 소식 있다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당장 계속해서 보궐선거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공화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주 같은 데서 보궐선거에서 큰 차이로 졌어요. 그래서 지금 11월 중간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기 레임덕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곧 대법원 판결도 있을 겁니다. 물론 알바끼 인사를 통해서 지금 FRB에 자기 사람에 가까운 사람을 지금 넣고 있기도 하지만 또 뭐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지금 상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앱스타인 파일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앱스타인 파일과 더불어서 미국 내의 그런 소요 사태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정치적인 영향력이 이제 좀 다해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고 예, 그래서 지금 뭐 관세 정책 같은 것들이 영속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 정책이라는 게 어떻든 지금 트럼프가 거의 강제적으로 법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느 정도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되면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세계의 어떤 자유무역주의라는 것 자체가 지금 퇴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긴 하지만 미국 중심의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일축 중심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변화 요소들이 앞으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주목을 해주시고 계속해서 조금 불안 요소들이 존재한다. 그죠? 얼마 전까지 이란을 폭격할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국내 정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에게 공격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혹은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쉬운 방법이기도 하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방법이기도 하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얘기가 좀 빠졌습니다만 2차전지 ESS 저거 첫 번째 주제랑 연결됩니다. 첫 번째 주제랑 연결돼요. 지주사 금융주 우크라이나 재건주는요 스팟성의 뉴스주이자 정책주입니다. 정책주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주사 금융주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그런 부분 계속 가기는 갈 겁니다.
그렇지만 2차전지 ESS와 반도체 전력 설비 AI를 축으로 하는 테크주의 강력함이 앞으로 상당 부분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잘 된다면 그 부분들을 지배할 수 있는 주제가 될 거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배터리 3사나 ESS 휴머노이드 로봇 확장이 기대가 되고, 지금 사실상 전기차 부분은 아직까지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전기차 부분은 중국의 약간 후퇴를 기반으로 해서 전기차 부분에 약간 좀 상당 부분은 중국의 경기 후퇴와 더불어서 캐즘이라고 부르는 그 깊은 골짜기를 아마 빠져나가야 되는 시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오늘 중국발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 처음으로 도입했었던 그 누르면 튀어나오는, 그죠? 그런 그 손잡이 방식 자체를 중국에서 불법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금 전기차 생산량이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일 만큼 많은 상태에서 중국에서 그걸 불법화할 경우에 테슬라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화재 시에 그 밖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돌출식, 뭐죠? 자동 돌출식 손잡이 때문에 구조 작업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그리고 사실상 되게 편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뭐 공기 저항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공기 저항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안전상의 이유들이 좀 너무 확실하지 않나요? 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의 중심은 테슬라가 뭐 계속해서 우리는 테슬라가 중심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산량 자체는 중국을 뭐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장 상황에서도 그렇고 최대 시장 자체도 중국이고요. 뭐 중국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중국차의 기술적인 원천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뭐 2차 전지의 소비처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터리 3사 쪽은 그쪽에 있어서 좀 오르기는 했지만, 그 전기차의 회복이나 아니면 수요의 혹은 뭐 그 업황의 회복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전기차도, 저도 결국은 2차 전지나 ESS 쪽은 결국은 테크 관련해서 정상화될 거라고 보기는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요거는 소문이에요. ESS 휴머노이드 로봇이 실제적으로 실효적으로 실적에 반영되기는 시간이 아직 많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2028년도에 뭐 아틀라스가 도입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2030년이 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공장에 투입되기는 조금 힘들 전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아직은 2차 전지와 ESS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은 소문이다, 실적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전력 설비 AI와 우주항공 스페이스X 그리고 2차 전지 ESS는 가기는 갈 건데, 이 밑에 두 가지 우주항공 스페이스X와 2차 전지 ESS 같은 경우는 아직은 소문입니다. 뉴스에 의한 반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업황이 좋아지거나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2차전 저기 우주항공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아니 스페이스X가 XAI랑 합병을 해서 IPO를 가는데 그게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업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솔직히. 게다가 또 뭐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요? 얘네들이 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냥 스페이스X가 IPO를 하는 건데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실적 반영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골라서 가셔라, 실적이 되는 회사들을 골라서 가시라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옥석을 가려주시고 올라간다고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올라간다고 뭐 내려간다고 이를 비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이렇게 크게 반등했다고 일희하지 마시고,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선정하시는 그런 태도들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